그날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아파트 단지엔 불 하나 켜진 곳이 없었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 저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깨가 욱신거리고 무릎도 쑤셔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던 터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다 결국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깬 거지? 혹시 아들이 물이라도 마시려 일어난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주한 장면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민지가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살금살금 걸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없이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가, 이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거니? 제 말에 민지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고 그 얼굴엔 당황함과 어딘가 모르게 죄지은 듯한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짧고 간단한 대답. 하지만 그 말이 저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밤중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서려던 며느리.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살갑고 다정했던 민지의 그 행동이 왠지 오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디를 가는 걸까? 설마? 의심과 걱정이 뒤엉킨 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민지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가던 그때 저도 모르게 손에 집어든 지갑 하나만 쥔 채였습니다. 민지는 이미 택시에 올라타 있었고 저는 멀찌감치 다른 택시를 잡아 그 뒤를 쫓았습니다. 기사님,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죄송하지만 정말 급해요. 기사님은 당황한 듯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온갖 불안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아니면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스쳐가는 새벽 거리의 불빛들, 비현실적인 그 풍경 속에서 저는 그저 말없이 민지의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그 아이를 따라 나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택시는 민지가 탄 차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차창 밖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새벽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온통 불안과 의심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순간 혹시 민지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광경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민지가 병원 안으로 허겁지겁 들어가고 잠시 후 그 뒤를 따라온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민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땐 누군지 몰랐지만 오늘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쳤고 민지는 그 남자의 팔을 가볍게 붙잡고 다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가까운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며느리를 향한 믿음은 무너지고 대신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고 그 남자 역시 침착하지만 어디선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제가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건 아니죠? 많이 아픈 건 아니죠? 그 남자는 미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빛은 어둡고 창백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서류 봉투 같기도 하고 진단서 같기도 한 그것을 받아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 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자와 새벽 2시에.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또 다른 불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아도 그 웃음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었고, 식탁에 함께 앉아도 민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밥상, 그녀가 건네는 미소, 그녀가 말없이 닦아내는 식탁.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화면에 떠오른 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당신밖에 없어. 그 메시지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날 병원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있다. 분노와 배신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모두 위장된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모든 상황을 모아 아들 지훈이에게 털어놓았고, 지훈이의 반응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아들 지훈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의 새벽 외출, 병원에서 만난 남자, 그리고 민지 휴대폰에 도착한 자기야, 당신밖에 없어라는 그 메시지까지. 숨겨왔던 의심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고 눈물은 멈출 수 없을 만큼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그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 후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 남자 민지 오빠예요. 친오빠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낯선 남자였고 병원에서도 민지를 애틋하게 부축했고, 자기야라는 문자는 또 뭐란 말이냐. 지훈이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가족, 친오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오빠와 단둘이 힘겹게 자라온 민지는 오빠를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오빠가 몇 달 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골수 이식 수술이 시급했고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보험도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학 동창이자 금융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병원에서 제가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민지와 둘이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졌습니다. 민지가 받았던 메시지의 자기야는 그 남자가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을 뿐 민지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의 잦은 외출, 낮은 목소리로 하던 통화, 모두가 친오빠의 병세와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민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저 눈물이 터질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난 정말 너무한 사람이었구나.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의심하고 죄인으로 몰았어. 지훈이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어머니께만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민지의 방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연 민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 다오. 내가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 아이의 어깨는 너무도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에게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목욕탕의 때밀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날 목욕탕에서 민지 씨가 오빠 병원비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있어서 제 상처를 민지 씨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민지가 목욕탕에서 떨어뜨린 돈을 지금껏 보관하고 있었고 이제서야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의심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의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부부 사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젠 오빠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야. 나도 지훈이도 우리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혼자 아파하지 마라. 그 말에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지 오빠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했고 평생 아끼고 쓰던 쌈짓돈도 꺼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민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가야, 가족은 함께 아프고 함께 버티는 거란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도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었고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가 민지 옆을 지켰습니다. 민지 오빠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운 날도 많았죠.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제 손엔 언제나 민지와 지훈이를 위한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게는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 민지 오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지 오빠에게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우리는 셋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차고 세상이 다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민지 오빠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매일이 조심스럽고 감사한 나날이었죠. 민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켠에 짓눌려 있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짝 상기된 얼굴로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넸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하얀 아기 신발 한 켤레와 작은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가야, 이게 설마. 민지는 눈에 눈물을 그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어요. 가장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랑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지를 꼭 안고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딸이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와 저는 친모녀처럼 지냈고 함께 시장을 보고 뜨개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치 보며 조심스러웠던 민지가 이제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우리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 집 여자들 뭐 그렇게 수다 떠세요? 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서로를 보듬고 지켜주는 가족. 상처는 남았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불신은 있었지만 그 자리를 이해와 신뢰가 메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오후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목욕탕 갈래요? 그날의 기억을 따뜻하게 덮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동네 목욕탕을 찾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민지는 제 등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가야.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구나. 사람의 마음은 때론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만 보고 그 속마음을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는 그 빛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한때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그 아이가 품은 고통과 절박함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뒤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그 한 번의 예가 평생의 인연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은 가족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 냄새를 전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